그러면은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방 소개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 현생으로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업이나 창업, 부업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음에서는 맨 위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클럽하우스 메시지나 인스타 DM 등을 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에서는 이제 1시간 내에 미처 다 얘기 나누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자료나 여러 가지 링크나 정보들을 구두로만 얘기 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 통해서 보통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픈 채팅에서 말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같이 켰고요. 중간에 오신 구구님, 소라트님, 우디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을님도 반갑습니다. 사실 준영님도 반갑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이제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영화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세션 자리를 좀 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푸드테크 얘기 드릴 때도 이것저것 테크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마케팅 경우에도 사실 아무 단어나 붙여도 대략 말이 되거든요. 약간 영어의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 클럽하우스 마케팅 이래도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이론이나 내용을 정리하면 말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고, 근데 오늘의 취지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오늘이 45회차인데 여러 가지 세션을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라는 단어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에 진짜 브랜딩이라는 세션을 열어서 브랜딩에 대한 개념이나 전략을 얘기 드리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획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컨셉이라는 걸 잡고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서 등장한 마케팅도 물론이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오늘 바로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드릴 건데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마케팅 분야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개념을 또 정리 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얘기 드리는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만 해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터라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있어요. 마케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마케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 컨설턴트들도 있어요.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시는 마케팅 컨설턴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케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마케팅의 전문가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피터 드러커나 그다음에 필립 코틀러나 세스 고딘처럼 책 많이 내신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마케팅 전문가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얘기 드릴 마케팅 개념도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시간을 최대한 압축을 할 거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만큼 넓은 분야이고 너무너무 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마케팅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이러면은 말이 되고요. 근데 단순히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사기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실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심리라든지 너무나도 아우르는 분야가 많아서 정말 몇십 년 정도 하지 않고서는 마케팅 전문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재밌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과학자라든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죠. 근데 과학 전문가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과학이 너무 깊어서 뭐 진동과학 전문가, 뭐 생산 무슨 과학 전문가 이런 식으로 쓰지만 과학 전문가라고는 안 하는 것처럼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 않으면은 저거는 정말일까? 정말인 이론일까?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다 하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케팅은 너무나 분야가 깊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라는 말은 사실 옳지 않고 특정 마케팅의 전문가가 맞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목차는 먼저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마케팅도 종류가 많지만 마케팅에 쓰이는 전략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종류나 마케팅의 종류를 이름만은 아니고 이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공감이 가시는 것도 있을 거고 저거는 처음 들어본다 아니면 저건 좀 내용이 어렵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얘기를 드리고 사실 이따 언급을 다시 드리겠지만 마케팅의 종류만 해도 막 이 검색을 하면 7, 80가지씩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름을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마케팅이 잘 된 사례는 어떤 걸까? 라는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케팅도 뭐 마케팅 캠페인이 잘 된 사례, 컨텐츠 마케팅이 잘 된 사례, 디지털 마케팅이 잘 된 사례 이런 식으로 모모 마케팅 이렇게 그 종류별로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하고 일부는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림도 같이 보는 경우가 그 광고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경우가 얘네가 이래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구나 라는 게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 마케팅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요. 아무래도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많이 활동을 이제 점차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 많이 주목을 몇 년 이상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런 특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마케팅을 지금 당장 하시지 않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모두가 전문가여야 되진 않지만 어떤 건지는 알아두면은 이제 업무 하시기에도 쉬울 거고 그리고 사실 개발이나 이제 디자인을 하실 때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도 마케팅이거든요. 제품이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디자인이 괜찮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지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타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마케팅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취지랑 목차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원래는 경제에서 좀 출발을 했어요. 시장 경제나 수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더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더 원하게 하거나 고객을 만들거나 유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에요. 굉장히 넓죠. 지금 딱 듣기만 해도 너무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린이나 에자일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얘기할 때도 고객 관점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컨셉을 만들거나 컨텐츠 기획을 하시거나 할 때에도 고객 관점이 있고 고객 여정이라고도 요즘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고객이 뭘 원하고 고객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라는 전반적인 모든 활동과 행동이 전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근데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 마케팅의 일환인가? 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 게 광고나 영업이 됐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막 이제 상품을 사실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마케팅을 다 고려하면서 만들지만 손님이나 유저분들이 볼 때에는 결국 광고, 영업 이런 데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프로젝트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광고나 영업이 가장 사람들이 느끼기 쉬운 마케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잘하는 게 마케팅을 잘하는 건가? 라고 이게 교집합은 있지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케팅은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까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욕구, 분명히 이런 나이대에 요 성별의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들도 전부 결국은 매출을 높이거나 아니면 상품이 잘 팔리거나 아니면 바로 팔리진 않더라도 어떤 나라는 사람이나 내가 만든 서비스를 알려가는 과정에서 더 잘 알려지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케팅에서 또 브랜딩이 나오고 브랜딩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나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다 잘 팔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근데 좀 우리나라에서 판매나 팔린다, 영업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조금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소비하는 행동들도 모두 그 판매에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꼭 주고 뭘 사지 않고 마음에 들고 저 광고 되게 멋있던데? 저기서 하는 기업들이 얘기한 저 캠페인 되게 괜찮던데? 라고 말을 전하기만 해도 사실 그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넓고 넓은 분야에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 하나 정도의 어떤 단어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깊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는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는 하겠지만 마케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을 한다라는 완전히 통일된 문장은 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위키피디아, 뭐 나무위키 아니면 각종 사이트들에서 마케팅이란 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단어를 여러 식으로 바꿔가면서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잘 팔리기 위한 거, 뭐 고객한테 잘 다가가기 위한 거, 아니면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한 거, 이런 식으로 단어는 되게 많이 정의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보는 입장에서 다르고,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 마케팅이랑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생각할 요소들이나 항목이 너무 다르고 다양해서 마케팅이란 절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과학자는 있지만 과학 전문가는 없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마케팅에서도 워낙 그렇게 다양한 과학처럼 논리들이 있다 보니까요. 뭐 마케팅 이론 중에 몇 가지는 정의가 확실한 게 있어요. 마치 그 물리의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식으로 아예 법칙이나 이론을 발견한 건 되게 명확하게 정의가 있지만,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넓어서 정의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잡아도 또 바뀔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피터 드러커나 필립 코틀러나 그다음에 이제 아직 살아계시지만 세스 고딘이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대한 특정 책을 정말 막 몇십 권 내신 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 드리면은, 개념은 이제 고객을 위해서 소비나 어떤 판매를 촉진하는 많은 행동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고객 중심이라는 걸 고객 지향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걸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걸 파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마케팅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든지 뭐 무슨 마케팅 뭐 이런 것들 외에도 회사 내에서 그 전사적인 회사가 다 같이 활동을 하는 마케팅이 있는가 하면, 관리 측면에서 마케팅을 연구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또 파고 들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은 조금 그런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케팅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도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컨텐츠 마케팅도 있죠. 예전에 컨텐츠 기획에서 컨텐츠 기획은 뭘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 마케팅이 콘텐츠 전략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많이들 콘텐츠 마케팅을 하시죠. 이제 내 인스타에 좀 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진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나나 내 서비스, 내 회사, 내가 앞으로 펼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알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콘텐츠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스포츠 마케팅이나 국제 마케팅이라는 분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따 조금 자세히 얘기 드릴 거지만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라든지 제가 디지털 마케팅 얘기한 거 외에도 데이터 마케팅이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뭐 이벤트 마케팅, 전시 마케팅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에서도 떠오르겠지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마케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벤트나 키워드를 통해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접목시키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인데,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프레임워크 또는 이론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은 4P라고 있어요. 4P라고 하는데 4개의 P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케팅 할 때 꼭 나오는 건데, 조금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식으로 바꿔서 새로 짜기는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몇십 년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4P인데, 4P가 뭐냐면은 제품의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의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의 플레이스, 장소, 어디에서 파는지,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합쳐서 마케팅의 이제 기초적인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론은 되게 많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 4P 혹은 4P만 4가지의 P만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감흥이 안 오니까 뭐 여기다가 뭐 P로 시작하는 단어, 뭐 이를테면 프로포절이라든지 이를테면 다른 P 같은 거를 넣어가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응용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고객이랑 얘기를 하고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얘기합시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인 4P 말고도 3C도 있고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것만 갖고 가면은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잘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이질적이지만 논리는 맞는 새로운 P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나 넣어서 예전에는 4P이지 않았냐, 4P이지 않았냐, 근데 이제부터는 5P의 시대다 하고 P를 하나 더 넣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도 일단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얘기 드려요.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나 상대방이 생각한 허점을 찌르거나 예전에 얘기 드렸던 넛즈를 주거나 아니면 조금 튀는 그런 방법들도 마케팅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P만 넣으면 당연히 이제 꼬투리를 잡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있고, 다만 이제 4P 혹은 4P라는 게 굉장히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부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배우거나 하는 거 말고도 대학에서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학문들이 따로 있고요. 대학원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 얘기 드린 어떤 좀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유통이란 단어도 제가 쓰고 소비자라는 단어도 썼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좀 덩어리째로 보는 거를 학부, 대학교나 이제 MBA에서 많이 하고요. 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4P 혹은 3C는 이제 비용 고객 경쟁자에서 코스트 커스터머 컴피티터 하는 식으로 이제 쪼개가는 건데, 그런 이론들을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다루는 걸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깊죠? 그러니까 과학이랑 마케팅이랑 뭐가 깊은가 하면 과학이 더 역사가 오래되긴 했겠지만 그래도 마케팅도 만만치 않게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냥 마진만 남기면 됐기 때문에 마케팅을 많이 신경은 안 썼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냥 단순히 팔다가 이제 TV라는 매체가 생기고 나서는 광고를 해야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점점 잘 팔리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마케팅의 시초가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은 이따 다시 한번 마지막에 좀 짚겠지만 어쨌든 소비를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렇듯이 마케팅도 정답은 없다. 이 부분이 마케팅의 개념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제가 마케팅의 정의를 제대로 내린 사람은 없고 있어도 다 다르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어떤 물건 혹은 혹은 내가 앞으로 만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정답을 만들어도 비즈니스는 또 바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최적의 답은 있다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도 최적의 답을 나에게 맞춰서 혹은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찾아가는 것처럼 마케팅도 정답은 없고 다만 최적의 답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사람들이랑 좀 얘기도 나눠보고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마케팅이 들어가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잘 팔자 하는 데서도 마케팅이 들어가서 그래서 깊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많지만 그 용어는 또 혹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용어 정리편을 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또 조금 세세한 용어들은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마케팅 전략은 뭐가 있을까? 마케팅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시간이 됐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것도 다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최적의 답을 찾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한 이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케팅의 종류를 말하기에 앞서서 마케팅 종류는 뭐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숫자가 적은 마케팅 전략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마케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시장을 크게 보는 단계의 것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많이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드린 뭐 노이즈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이런 거는 조금 어떤 개개인이나 우리 눈에 좀 더 보이는 개념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시장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전략이 이렇게 짜자. 그럴 때 나오는 첫 번째 종류가 1등 전략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시장에 완전 쉐어를 가지고 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식으로 그들이 노리는 건 보통 1등 전략이거든요. 내가 시장에서 1등이 될 거야 하고 1등이 되면 그냥 잘 팔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1등 전략, 그래서 시장 파이 이걸 마켓 쉐어라고도 하는데 마켓 쉐어를 MS로 줄여서 또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내가 1등이 되면 뭘 해도 팔릴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 1등을 노리자 하는 1등 전략이라는 게 마케팅 전략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1등에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오겠죠. 막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데서 1등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2등, 3등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어떻게 점유하겠다 해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정도로 잘 팔아보자 라는 계획들이 점점 쪼갤 수가 있어서 두 번째는 근데 2등 전략이라고 하면 조금 멋이 없잖아요. 1등 전략 하면은 1등을 노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등을 노리자 하면 당연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도전자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켓 리더는 따로 있는데 걔네한테 대응하고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2등을 일단 노리고 2등이 되면 1등을 노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전자 전략이라고 부르는 게 마케팅 전략 중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1, 2등 이따 치고 우리는 1, 2등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3등을 노려보자 하는 이제 기업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또 우리는 3등 전략하자 그러면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다 싫어하겠죠. 아니 노리려면 1등을 노려야지 무슨 3등을 노립니까? 라고 다들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추종자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제 물론 이런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참고로만 하시고 이따 얘기 드릴 마케팅의 종류랑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등, 2등 열심히 있으니까 우리는 밑에서 3등을 하고 있다가 조금씩 2등이나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또 잘게 생각해서 추진해 보자 할 때 이제 3등은 추종자 전략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아직은 어려운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사실 1등이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도 없고 그런 정해져 있는 이론도 없죠. 1등 아니어도 뭐 2등이나 3등에서 잘 살아도 됐고 100등에서 잘 살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 노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1등이랑 도전자, 추종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틈새 시장을 갖는 거예요. 마켓 쉐어를 완벽하게 1, 2, 3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일단 틈새부터 시작해서 우리대로 마켓 쉐어를 가져가겠다 하는 거고 꼭 뭐 몇 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가 잘 팔릴 거야 라는 개념에서 물론 뭐 틈새 시장이라고도 하고 요즘엔 니치 마켓이라고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전략을 집중화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후에 얘기 나오는 마케팅의 종류들을 우리는 집중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노이즈 마케팅 합시다 이러면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몇 등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아직 스타트업이니까 집중화 전략을 해서 틈새 시장을 갖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의 어떤 분야에 신경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논리를 전개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종류가 깊고 많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얘기 드린 1등, 그 다음에 2등을 위한 도전자, 3등이 말하는 추종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집중화 전략 외에도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원가를 최대한 우위로 가져간다. 가격을 무조건 싸게 만든다 하는 점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전략적으로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몇 등이나 틈새 시장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단가 전부 싸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거를 많이 팔아서 박리담회로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사업이라는 전략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1, 2, 3등 아니고 틈새도 아니고 단가 싸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거야. 이거 이제 신사업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 드리는 마케팅을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신사업을 위한 그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분야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마케팅의 개념이나 정의를 좀 전반적으로 얘기 드렸고, 그거 이제 마케팅의 정답은 없고 최적의 답만 있다 얘기를 드리면서 마케팅 종류에 앞서서 마케팅 전략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1등부터 각 등수별로 혹은 틈새 시장, 원가 우위, 그 다음에 신사업 전략이라는 큰 사업적인 부분에서 마케팅을 생각하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마케팅의 그럼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예시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은 종류가 막 100가지를 논하는 것도 있고 한 70가지쯤 써놓은 것도 있고, 뭐 블로그나 혹은 그 기사나 내용들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일일이 전부 언급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는 마케팅 종류 중에 유명한 걸 몇 개 말씀을 드리고,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온라인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이 왜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얘기 전부 정리하는 쪽으로 순서를 가져갈 건데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마케팅 개념부터 전략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공감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PPL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제품을 노출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노출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긴 한데, 예전에 제가 이런 뭐 컨셉이나 기획을 얘기를 할 때 PPL 마케팅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눈에 노출이 잘 되면 거기에서 더 친근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를 비즈니스 관련된 심리학 세션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꼭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있을 때 거기에 무언가를 두르면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한 기업들의 현관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걸려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아티스트나 기업에 이제 양쪽에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서로가 노출이 되는 방식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유명한 작가 그림을 현관에 걸어놨다 하면 이제 그게 PPL이기도 하지만, 또 이 PPL 마케팅하는 별개로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내 작품이 뭐 삼성 어디 현관에 걸려있어, 건물 뭐 삼성 사옥 어디에 걸려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그거는 이제 구전 마케팅으로 구전이라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마케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PPL 마케팅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게 있고, 그 다음에 SNS 마케팅도 있어요. 이거는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하는 마케팅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이나 어떤 새로운 그 룰이 생겼죠.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다, 컨텐츠를 이렇게 올린다 하는 어떤 새로운 시장과 법칙이 생겼는데 SNS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이 있죠. 입소문 마케팅인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구전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말이 전해져서 저기 되게 좋대, 거기 굉장히 괜찮대,
거기 제품은 뭐 믿을만하대, 뭐 믿고 듣는 이런 식으로 점점 알려지는 거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거 그냥 소문 주작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또 하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노이즈가 소음인데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제 이면에 뭔가가 드러난 거를 노이즈라고는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알리거나 나쁜 면을 부각시켰을 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물론 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유재석 연예인이 있는데 뭐 무슨 행동을 했대. 그러니까 뭐 되게 가벼운 걸로요. 이제 빨간불일 때 건넜대.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유재석이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심각하진 않은 경우지만, 어떤 특정 사람이 굉장히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할 때에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알렸다가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험도가 굉장히 높고, 초기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 조절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 쉬운 게, 연예인분들이 어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을 갑자기 피력하면서 등장했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연예인이나 혹은 기획사 쪽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보다는 그걸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에 이제 MZ세대 얘기하면서 점점 투명성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시대가 점점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먹히던 게 지금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래서 사실 포모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알고 있는 불안감이 SNS에서 어떤 마케팅적 요소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지만, 점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그것도 결국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들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멀리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거 결국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MZ세대 얘기하면서, 예전에 MZ세대 얘기할 때 ESG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죠. 제가 다른 세션에서도 요즘 스타트업 투자관에서 ESG 경영이나 ESG 비즈니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코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제품, 환경 보호를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때 핀테크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던 영수증을 줄이는 핀테크의 일환의 서비스, 이런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거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금융권에서도 지금은 에코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영수증 얘기를 예시로 들었지만,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거래할 때 나오던 많은 금융권의 어떤 쓰레기 종류나 아니면 불필요한 작업들이 지금은 많이 프로세스가 효율화되고 있다 보니까,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금융권들도 정말 많이 지금 애쓰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스팸 마케팅도 좀 부정적인 것 중 하나로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팸 광고들, 그리고 향기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향기를 자극해서 이제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건데, 이걸 잘한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보문고가 잘했어요. 사실 그 교보문고 가면 교보문고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이제 디퓨저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걸 점점 사람들이 교보문고 향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보문고 향이라는 이름으로 디퓨저나 이제 그 뿌리는 스프레이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떤 좀 책에 가까운, 종이에 가까운 향기를 내므로써 사람들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방법인데, 꼭 교보문고가 아니더라도 의류 매장 가면, 이제 남성 의류 매장에는 그 남성들이 좀 좋아할 만한 머스크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러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또 이제 여성 고객들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성 의류도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기도 하잖아요. 선물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백화점 매장에서도 여기는 이런 물건을 파니까 이런 고객이 올 거야. 그럼 그 고객들은 대부분 이런 향기라면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향기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컬러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컬러 마케팅 전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마케팅 전문가는 믿지 말고 무슨 마케팅 전문가는 오케이 이런 얘기 드렸는데 컬러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색깔을 통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인데 뭐 단순히 빨가면 경고, 노라면 뭐 또 경고, 뭐 초록색은 편해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이 컨셉은 이 색깔과 이 색깔을 조합한 것이 안정적이다라든지 아니면 이 인테리어 상에서는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컨셉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색감적으로 편안하거나 혹은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퍼스널 컬러 이런 거를 뭐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컬러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또한 녹록치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논리를 막 짜고 요즘 올해 유행하는 색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올해의 색깔 이런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색깔을 정하는 기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보라색을 좋아한다 해서 내년에 색깔이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자 올해의 색깔은 연두색으로 해볼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도 예전에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따면서 좀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나 혹은 그거에 근거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꼭 사람이 정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포인트로 드린 거거든요. 컬러 마케팅 얘기 드렸는데 보통 컬러 마케팅 하면 결국 그 해에 유행하는 거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정한 걸 맞춰서 잡지에서도 그 색깔에서 나오는 비롯된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루고 그 색깔 위주로 CF들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올해는 초록색이 많이 보이네. 그럼 올해의 색은 초록색인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소비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소비자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런 심리나 혹은 누군가가 정해서 그걸 맞춰서 가는 흐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찾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거나 스타트업을 만드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거나 혹은 업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매의 눈으로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마케팅의 종류는 되게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제가 좀 이따 링크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릴 건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마케팅이나 로열티 마케팅, 그 다음에 공동상표 마케팅이나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언급드린 구전 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그린 마케팅, 뭐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다단계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제 그런 마케팅도 있고 제가 아까 틈새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얘기 드렸는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 전략에서 더 밑으로 드롭다운 돼서 마케팅을 하는 걸 니치 마케팅이라고 해요. 이제 틈새라고 안 하고 니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대의 명분 마케팅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대의 명분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마케팅이나 바이러스 마케팅 같은 것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이게 핫메일 있죠. 지금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핫메일을 많이 썼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핫메일도 여러분 쓰세요 라는 식으로 그 알려지게 돼서 바이러스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바이러스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뭐 복합 마케팅이나 사이버 마케팅, 그 다음에 소셜, 뭐 스포츠, 시간, 뭐 시스템 이런 것도 많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이벤트 위주로 스포츠라든지 전시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자체의 마케팅 이런 것도 있고 지역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까 살짝 언급드린 퍼스널 마케팅이나 혹은 그 외에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휴가 마케팅 이런 것도 있어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사실 아무 말이나 붙일 수 있다 보니까 갑자기 카카오음 마케팅, 클럽하우스 마케팅 이렇게 단어를 만들고 룰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방을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마케팅은 사실 되게 만들기 나름이고, 그래서 정의가 모호하고 대신에 분야는 깊지만 그만큼 소비자의 심리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울러서 알거나 이해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마케팅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팔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건 쉬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팔릴 거야를 남한테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고충이실 거고, 그 마케터라고 표현하는 그 많은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료를 만들 때도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아까 제가 영업이란 단어 썼는데 영업을 하러 가셔서 외부에 나가서 우리 회사 이런 거니까 파트너십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우리 회사 이런 제품 하니까 이걸 이렇게 추가로 팔아주실래요? 라든지 이런 얘기를 모두 할 때 결국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하면 잘 팔릴 거예요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1등, 2등, 3등이나 혹은 틈새나 가격에 대한 어떤 마케팅의 전략을, 종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전략에서 생각했을 때 이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이 효과적이냐 하면 뭐 소셜, 뭐 데이터베이스, 뭐 혹은 뭐 무슨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알려가겠다, 제품을 알려가겠다 하면 여러분도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하시거나 혹은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았을 때 설득을 하기 쉬워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외부에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내부로 오셔서 직원들이나 멤버들한테도 자, 우리 여기랑 이런 파트너십 맺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추구하자. 예를 들면 에코 마케팅을 위해서 그런 기능을 넣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SNS 마케팅이 하기 쉽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을 생각해보자라는 식으로 이게 기획에 전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에 대한 분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얘기한 취지를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때 마케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사는 사람은 소비자고 그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할 거야.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하고 그 안에 이런 컨셉을 넣고 그러려면 이런 브랜딩이나 이런 마케팅을 추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품, 서비스를 제작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 로지컬 싱킹이나 디자인 싱킹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흐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고, 누누이 강조 드리지만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린 노이즈 마케팅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이 꼭 정답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SNS 아무것도 안 하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기업들이나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정관념을 깬 컨텐츠 마케팅 사례 살짝 소개드리고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무슨 얘기 드렸는지 정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정관념을 깬 컨텐츠 마케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드불 아시죠? 이렇게 기운나라고 마시는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를 만들 때 예전 같으면 음료를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옛날에 CF였죠. 음료 CF.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주에서 지구로 발사된 낙하산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후원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사를 쓰는 식으로 레드불이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 그 선수들한테 음료도 제공하고 후원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우리가 꼭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레드불을 마시진 않죠. 일하다 힘들 때도 마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힘들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 이런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그 영상을 중계를 하거나 활용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도 그래 저런 데 놀러 가고 싶다 해서 마시거나 내가 맞아 저렇게 진짜 익스트림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어 라는 공감이 더 잘 됐다는 평가를 이 마케팅 광고가 나오고 나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때 무조건 직접적으로 뭔가를 바로 대응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젠시아 커피라는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시카고, LA, 뉴욕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마케팅을 어떻게 잘했다고 유명한가 하면은 단순히 아까 음료처럼 여기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안 하고 여러분이 커피를 잘 만드시려면 이런 걸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는 식으로 커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할 만한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되게 하기 어려운 거죠. 꾸준히 어떤 내용에 대한 컨텐츠를 글로 반복해서 내용을 올리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런 커피를 마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나 그다음에 커피 기기가 있을 때 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최상의 커피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온도에서 스팀 우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계속 블로그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커피 회사는 그냥 맛있다가 아니라 저렇게 많은 기계를 탐구하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친절한 곳이구나 라는 식으로 컨텐츠를 가져간 거고, 그게 마케팅이 돼서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잘 팔아야 돼, 혹은 가격을 싸게 하고 유명하고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워딩을 잘 뽑아냈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블로거나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뭔가 되게 대단하게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뭔가를 보여주거나 자극적인 워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블로그를 올리시거나 인스타를 올리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감을 느끼거나 정보를 얻었다고 느끼는 것들, 그것 또한 그분이 의도했든 아니든 마케팅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에서도 되게 유명한 나사이지만 이제 그런 화성 탐사 로봇이 화성에서 물을 발견했다는 트위터를 갑자기 이제 공지하고 하니까 갑자기 막 또 팔로워가 늘어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유명한 곳은 유명한 곳 나름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SNS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아는 기업들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인텔리전시아 커피라고 얘기 드렸을 때도 이 커피 회사를 우리가 모두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마케팅을 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명한 마케팅 사례라고 소개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유명해져야만 마케팅이 성공했다 하는 건 아니고 잘 팔리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공감하면 그게 마케팅이 잘 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짧고 너무 적지만 일단 사례를 말씀드렸고, 다른 사례들도 제가 이제 오늘 다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또 궁금하시다고 채팅으로 많이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예 마케팅 사례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션을 하거나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분야에 대해서도 살짝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게 왜 중요한지, 왜 요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들으면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고 막 디지털 뭐뭐뭐 하니까 디지털 붙으면은 일단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검색에 관련된 이론들도 많이 있는데,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는 SEO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페이퍼 클릭이라고, 또 이거 단어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수만큼 광고에 돈이 지불되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 상단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혹은 실수로 많이 클릭을 하게 돼요. 그게 사실 광고 배너가 정말 그걸 주목해서 클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해서 클릭했는데 들어갔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아까 같은 노이즈나 스팸성 기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수를 하는 것까지 많은 확률이 포함되어서 상단 배너가 생기는 건데요. 특히 핸드폰에 있는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정말 내가 들어가 봐야지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잠깐 화면 바꾸려다가 실수로 클릭해서 다른 광고 갔다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뉴스 사이트 보다가 정말 나는 뉴스가 클릭하고 싶었는데 잠깐
잠깐 손 삐끗했다가 다른 거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너를 쓰는 거라고 조금 재밌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뭐 요즘 우리 슈퍼에서 이런 걸 뭐 새로 런칭했어요 하는 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일환이고 SNS라든지 제가 얘기 드렸던 콘텐츠도 결국 디지털 세상에서 이뤄진다면 디지털 마케팅의 범주로 많이 넣고 있어요. 바이럴이나 모바일이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이나 음성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워낙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종류를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는 등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메타버스라든지 다른 분야 얘기 드릴 때도 얘기 드렸지만 점점 아무래도 디지털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도를 하든 하지 않든 그냥 핸드폰을 많이 보게 되고 거기를 통해서 또 SNS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눈에도 귀에도 많은 감각적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기기로부터 마케팅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내가 마케팅 정보를 볼 걸 하지 않아도 아까 실수로 배너를 누르는 확률에 대한 것처럼 그냥 다양하게 계속 마케팅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 인터넷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6시간 43분이라고 해요. 2020년에.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더 많이 쓰고 있겠고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덜 쓰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의 4분의 1을 뭐 하루에 4분의 1을 거의 인터넷 사용에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약 40%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40%는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는 거고 게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업무를 또 인터넷으로 하고 하면 훨씬 많이 쓰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너무나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접하고 내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을 만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큰 부분을 인터넷에 의지를 하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새로운 SNS를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더 잘 어필이 되겠지라고 담당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내가 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디지털적으로 뭘 해야지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서 갑자기 스팸을 받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도 마케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온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프라인만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기업이나 가게들도 있기는 한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의 소문은 온라인으로 나잖아요. 야, 저 가게는 온라인 절대 안 한대. 무조건 와서 맛으로 승부해야 된대. 이 말을 우리는 온라인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의도를 했더라도 우리가 우리끼리 구전 마케팅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나 SNS 마케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케팅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자 무서운 점이자 재미있는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도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고 많이들 연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그런 오프라인만으로 승부하겠다 하는 곳들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맨날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면 그분들도 뭐 또 몇 년 있다가는 바꿀 수도 있겠죠. 갑자기 새로운 온라인 채널로 우리는 클럽하우스에서만 마케팅을 할 거야. 우리는 카카오음에서만 마케팅을 할 거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클럽하우스나 카카오음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되게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리 어댑터 입장에서 어떤 마케팅을 추진하시거나 할 때 아예 클럽하우스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카카오음 마케팅 전문가 이런 거를 노리시거나 탐구해 보셔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게나 혹은 어떤 뭐 이벤트나 어떤 브랜드랑 연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각각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클럽하우스나 카카오는 이제 막 유행을 하고 유명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뭐 내가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케팅의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특정 마케팅의 전문가를 추구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는 오프라인만 하는데 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용 정리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면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1시간 안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부 다루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미나 클럽하우스의 채팅창으로 오셔서 나는 이런 걸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어. 혹은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는 부분들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세션을 추가로 만들다거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은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지랑 목차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취지는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여러 기획의 기술이라든지 컨셉이나 브랜딩에서도 물론이고 워낙 많은 분야에서 마케팅이나 디지털 마케팅이나 여러 단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변별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는 있어도 죄송해요. 과학자는 있어도 과학 전문가는 없는 것처럼 마케터는 있어도 전문 제가 자꾸 말이 꼬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전문가라고 하는 말에 너무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학도 경영도 마케팅도 너무나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오히려 각각의 분야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간다.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 그다음에 전시 마케팅, 이벤트 마케팅, 아니면 뭐 파트너십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마케팅 앞에 특정 단어가 붙어서 저는 이쪽에 이런 마케팅을 잘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랑 여러분이 대화를 하시는 게 제가 얘기 드린 여러 가지 팁을 얻어내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초반의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소비자를 위한, 고객을 위한, 그래서 소비가 더 잘 되게 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만큼 너무 분야가 깊고 다양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 드러커나 필립 코틀러나 세스 고딘처럼 마케팅에 대한 책을 수십 권 쓴 사람이 아니고는 정의하기도 참 어려운 분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마켓이라는 시장에 ing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시장을 위한 어떤 행동들을 전부 얘기를 하고 사실 오늘 얘기 드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마케팅의 종류라든지 이런 걸 얘기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업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나뉘고 수단이나 제품이나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는데 유명한 이론 중에는 4P 혹은 4P라고 해서 P 4개, 플레이스, 그다음에 프로덕트, 프로모션, 제가 하나 까먹었어요. 아무튼 네 제가 다시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었는데 잠깐 이제 제가 뭘 먼저 얘기했는지 잠깐 까먹어서 4P나 3C나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런 마케팅 이론들을 가지고 초반에는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드신다면 이런 4P나 3C 이런 거를 단순히 그 이론만 넣어서 자료를 만들기보다 하지만 요즘엔 이런 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라고 새로운 C나 새로운 P를 발굴해서 넣는 것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초반에 드렸고요. 그리고 마케팅에는 정답은 없고 최적의 답만 있다. 마치 비즈니스처럼 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답은 늘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어떤 갖고 있는 자산과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 어레인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케팅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는 것이고 정답을 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품을 잘 팔리기 위한 걸 만들기까지의 과정이랑 만든 다음에 잘 팔리기 위한 과정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뭔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전부 마케팅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개념을 얘기 드리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부는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를 드렸어요. 1등을 노리는 1등 전략, 그 다음에 2등을 노린다고 하긴 좀 쪽팔리니까 도전자 전략, 그 다음에 3등을 말하기에도 조금 멋이 없어 보이니까 추종자 전략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입장에서 집중화 전략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도 원가 우위 전략이라든지 신사업 전략이라는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케팅의 종류를 얘기 드렸는데 100가지도 있고 수십 가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PPL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 그다음 바이럴이나 노이즈나 스팸 같은 좀 부정적인 마케팅이나 요즘 MZ세대가 관심 갖는 ESG의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향기 마케팅이나 컬러 마케팅 이런 식으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서 그 단어들을 일단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마케팅의 종류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도 또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고정관념을 깬 콘텐츠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레드불이나 인텔리젠시아 커피 등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까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후반부에는 그럼 디지털 마케팅은 뭔가, 왜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디지털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왜냐면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에서 보내고 있고, 디지털을 하지 않는 기업이나 제품이더라도 우리가 결국 디지털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얘기 드린 전반적인 내용이고, 중간에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 드린 거는 정답은 없고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결국 소비자나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부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정말 노이즈 마케팅처럼 무슨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현혹이 되기보다는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깊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의 이론이 많지만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그 이론에 한 가지만 더해서 요즘엔 특히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면 뻔하지 않은 제안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초반에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도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접하는 많은 기계들이 결국 다 디지털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도 정답이 없고 마케팅도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론들에서 우리는 1등을 노리기 어려우니까 2등을 노리자, 혹은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PPL 마케팅을 하자. 그래서 어디에 제품을 놓고 노출을 합시다. 그리고 에코 마케팅을 하려면 그런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혹은 기부를 하거나 어딘가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링크도 여기 넣어봅시다 하는 식의 그 웹사이트 구상도 그렇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모든 과정에 마케팅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만큼 마케팅을 회사 내에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분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워낙 힘든 일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리고 내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면 결국 여러분이 열심히 고민하신 내용도 다 마케팅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던 비즈니스 심리와 같은 심리학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 내에 마케팅의 개념을 얘기하기도 참 시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서 느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놓아드려야 할 시간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얘기 들으시고 저도 좀 중간에 얘기를 다 못 드린 사례 같은 거는 채팅창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요. 거기로 오셔서 또 이야기 드리면 좋을 거. 아까 제님이 플레이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workplace. 네.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4개 얘기하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또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창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 오른쪽에서 3번째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또 그 채팅방에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써니님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자꾸 조금 얘기하다가 제가 가끔 긴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해서 좀 빠뜨린 부분을 바로 알려주셔서 제님도 써니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주셔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많이 공감해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8월 둘째 주 이렇게 저물어가는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 재밌게 보내시고 주말에도 너무너무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어느덧 평일마다 하다 보니까 50회차 정도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이제 지난 얘기들의 총정리나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앙케이트 하고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용어 정리편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채팅방이나 아니면 팔로우나 이런 기능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보 얻으시고 또 참여해서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사실 쉬는 날이어서 저도 쉬려고 했는데 그런 좀 니즈가 있으셔서 아침에 일단 방은 열어서 좀 정리하는 내용을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 못 들으셨던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잠깐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다시 주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여러분들의 업무나 생각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이후에 8시부터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뉴스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얻으시고 오늘 제가 얘기 드린 키워드랑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또 여러분 나름의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에이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챙겨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방은 닫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